교육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건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육을 한다는 게 평소 습관을 잡는 거라고 봐요. 제가 중등부반에서도 항상 애들 보고 써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숙제를 다 열어보고 그 다음에 지각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저학년일수록 이게 잡기가 쉬운 게 뭐냐면 중2반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서 들어와요. 안 늦으려고. 이제 늦으면 제가 이제 지렁이 발광을 하니까 그 중3반도 애들이 다 숙제를 해오고 안정적으로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회사 생활할 때도 솔직히 업무 처리 속도와 성실성을 보여준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던 애들이 보통은 회사 생활도 비슷하게 한다. 초등부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애들 말대답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세요. 사춘기라는 걸로 이제 포장을 한 다음에 합리화시키고 그냥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는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관을 갖고 습관을 잡고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막 화가 나 있어도 다른 애가 농담을 걸면 같이 웃어요. 얘 때문에 화가 난 건 얘 때문에 화가 난 거고 그리고 얘를 혼냈어도 다음번에 보면 또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지 이 아이가 뭐 버릇없이 굴었는데 다음번에 예의 바르게 굴면 그거는 이제 본인 행동을 고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아이를 봤을 때 제가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대신에 학부모님들이 막 전화를 줘가지고 제 수업이나 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불만을 너무 심각할 정도로 물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좀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요즘에는 굳이 그런 분들하고 싸울 필요가 별로 없고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좀 세게 하고 싶어도 주변이 안 도와주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로즈님께서 되게 자주 이제 댓글 달아주시는 분인데 열혈 구독자님이시죠. 선생님 정말이지 요즘 둘째가요 미쳤는지 이번 주 2주 전부터 서서히 기어오르는데요. 11살입니다. 참나 주말부터 신랑하고 잡돌이 중인데요. 와 오늘 결국 저한테 한 대 맞고 학교 갔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했던 말을 며칠째 반복 중인데 제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규칙을 지켜야 하며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의 지시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이다. 왜가 왜 붙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했더니 궁금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궁금할 수 없다고. 왜 숨을 쉬냐고 묻는 거랑 같다고 했어요. 이유가 없는 거에서는 하면 하는 거라고. 감기 걸려서 이번 주는 놀이터 가지 말고 집에 있자 했더니 외외거립니다. 3단 변신들끼리 뭉쳐서 다니더니 어디서 외외거리냐고 했어요. 아빠가 듣더니 땡땡아 엄마가 말을 하면 네 하는 거라고. 거기에서 이유가 왜 붙냐고 했어요. 조만간 손바닥 불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그 권리 따위는 누가 만들어줬냐고 어디서 권리를 따지냐고 했어요. 네 멋대로 나가고 싶고 놀고 싶으면 대체 부모가 왜 있고 선생님이 왜 있냐고. 넌 대체 뭘 배우고 다니는 거냐고. 이게 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즘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요. 선생님 마지막 말 너무 웃겨요. 알아서 꺼져주시면 된다고. 저도 애들한테 이 집 규칙 싫고 지시가 싫으면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의식주 스스로 해결하라고. 너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너희들은 11살 13살이면 초등학생답게 부모 지시 따르는 게 맞는 거라고. 어디서 가창게 궁금할 수 있지 않냐는 말대꾸하고 있냐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키웠나 싶고 저 진짜 그렇게 안 키웠거든요. 첫째는 제가 눈만 쳐다봐요. 안 그럴 미안하거나 아예 그냥 대드는 것 자체를 안 해요. 둘째 때문에 요즘 10년씩 늙어가는 요즘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둘째 때문에 길게 썼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머니 첫째 때는 어머니가 강도 조절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때는 그냥 해. 왜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둘째는 지금 날 설득해줘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납득이 안 되는 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같은 인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행동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첫째 때 당했던 행동을 둘째 때는 안 당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냐면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엄마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꿍시렁거리는 소리를 좀 들어보면 어머니들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애가 그래요. 선생님은 이런 거 왜 해요? 엄마는 왜 이런 거 해? 나 하지 말라면서 엄마는 왜 나가? 예를 들어서 엄마는 감기가 걸렸는데 엄마는 아빠랑 어디를 갔다 와. 근데 자기는 감기가 걸렸는데 못 나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의 말투가 거슬리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이게 아이들 훈육할 때요. 우리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눈에 거슬리는 거, 귀에 거슬리는 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데 그 그냥 해야 되는 이유가 말하면 입만 아프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면 본인이 힘들어도 그냥 열심히 해서 공부를 꾸준하게 했던 애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자꾸 하려고 한다. 하지만 보통 사회에서 이탈하거나 문제가 되는 애들은 자꾸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그 안 해도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 거꾸로 안 해도 될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해야 될 이유를 퇴색시킨다. 그래서 내가 이 행위를 왜 해야 돼? 내가 왜 참아야 되고 내가 일을 왜 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라는 거는 정말 그 공부를 하기 싫을 때 자기가 납득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뭘 시키면 왜라는 걸 자꾸 물어봐요. 대표적으로 제가 회사에서 컴퓨터 내부에 있는 파일을 좀 정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파일 전부 다 백업할 필요도 없으니까 완전히 다 포맷을 해라 컴퓨터에 있는 걸. 그리고 다시 한번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안 한 거예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시키면 하는 대로 하면 안 될까요? 내가 그걸 시키는 게 뭔가 본인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불이익이 없잖아요. 맞죠? 그냥 이유만 모를 뿐이지 제가 굳이 다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자녀도 똑같아요.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저는 수만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엄마는 구체적으로 이게 말을 표현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를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공부를 안 하면 도대체 뭘 할 거냐는 대답을 전 거꾸로 물어봐요.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그 자세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꾸준하게 돈을 벌고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 가치를 감정적으로 평가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겠어요? 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걸 깔끔하게 처리해갖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걸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물어봐가면서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라는 질문이 너무 많으면 피곤한 사람인데 11살이면 그 아이가 이게 하기 싫어서 갖다 붙이는 거 아니면 뭔가 다른 게 하고 싶어서 갖다 붙이는 근거를 퇴색시키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친구랑 나가서 놀고 싶은데 자기를 왜 못 놀게 하냐. 감기가 걸렸지만 자기는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일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엄마의 평가가 끝난 거예요. 둘째는 지금 엄마가 안 무서운 거예요. 별로. 아빠가 곧 한번 뭐 손바닥 맞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떠한 액션도 안 취하고 있죠. 아버님도. 어머님들이 자꾸 화내는 또는 아버님들이 화내는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밥 다 먹고 설거지 딱 해놓고 딱 돌아섰어요. 근데 애가 이제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야, 너 아직까지 핸드폰 보고 있어? 너 일로 와봐. 막 이러면 애가 좀 이따 한다고. 너 말투 이거 뭐야? 일로 와봐.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원래 규칙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원래 규칙이 있었어야 되고 어머니가 또 핸드폰으로 뭘 막 찾고 있어. 애가 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엄마는 왜 핸드폰 봐? 나 보지 말라면서. 그러면 어머니가 나랑 너랑 같지 않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핸드폰을 보는 거에 대해서 굳이 이유와 근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는 나는 제재를 안 받고 싶다. 근데 너는 왜 하냐라고 해서 엄마를 지금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똑같은 사람 아니냐라는 같은 계급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위계를 지금 어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기분이 막 상해서 아까 말했던 감정적인 어떤 지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훈계도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앞뒷말이 달라져요. 어머니가 감정이 막 욱하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그냥 하라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라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딴 거 하거나 딴 데에 지금 정신이 집중돼 있으면 애가 딴짓을 하거나 막 규칙을 어겨도 그때는 막 봐주거든요. 원래는 그때도 그 규칙은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에 대한 훈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안귀엽님께서 맞아요. 진짜 저 마인드로 우리 딸 키우는데 남편이라 나도 지금 후회하면서 때리면서 키움. 어디서 많이 잘못된 듯. 지금은 용돈 관리하는 방법 가르치는데 계속 하루 만에 다 쓰고 용돈 기입 쓰라니까 엄마도 안 하잖아. 이 지렁이함. 일단 나도 쓰려고 노력 중인데 애가 계속 개김. 어떻게 하지? 잘못 키운 우리 잘못이지만 이렇게 점점점 남기셨거든요. 그리고 행동에 대한 위계가 아버님이 좀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가가 좀 더 높은 사람이.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먹고 우리가 이걸 고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여기 보면 아이리스님께서 난리치고 맞서고 이상한 논리 펼쳐서 머리 한 대 때렸더니 경찰서에 신고해서 법원까지 갔네요. 너무 힘드네요. 어머님들이 뭐 나가라, 고아원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어떤 분들 중에 여기 또 댓글 달아가지고 뭐 고아원으로 가라 그랬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나도 부모 안 계셨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그 내용이 아니잖아. 잃을 생각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아이를 이길 거면, 이렇게 나이 먹고 이기려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말대꾸르라고 이걸 어렸을 때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로 안 되면 아빠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감정에 휩싸인 어떤 훈육 기준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너한테 잃을 게 없다라는 걸 분명히 그 허풍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들이 막 그 손 벌벌 떨면서 막 부들부들 하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어머니는 뭐 나가라, 뭐 내 말 안 따를 거면 꺼져라. 어머니 나중에 걔 나가면 엄마 눈물 콧물 다 짜요. 걔 알아 그런 걸.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은 내가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이다라는 게 어렸을 때 각인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나중에 키우면서 우리 엄마한테 서운했다는 말을 들어야 어머니들이 제대로 키운 거라는 농담을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앉혀놓고 엄마 혼자 자녀를 키웠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엄마한테 서운하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 엄마가 혼자 키우면서 나는 아빠도 되고 엄마도 돼야 되는데 너네들한테 그 사랑을 다 못 준다고.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너네들은 말을 잘 듣고 최대한 바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 돈으로 너네들한테 사랑을 표현할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한테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줬다고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자식들을 새끼라고 합니다. 좀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레시한 자식들, 프레자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성분 혼자서, 엄마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곱게 키워놨더니 하는 개소리들 수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거기 댓글도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참 부모 잘 만나놓고 자식을 잘못 낳은 케이스다.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이한테 이뤄도 된다는, 뭔가를 막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밥 먹여주고 비피하게 해주고 진짜 큰일 당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부모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부모라고 봅니다. 학원비를 댈 수 있으면 당연히 학원비를 대주는 게 좋은데 형편이 안 되면 저는 그건 선택사항이라고 봐요. 그러면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사교육하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유가 되면 사교육을 시키고 하면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여유가 안 되면 그런 정신을 심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한테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기준이 감정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도희님께서 제가 고딩 때 한번 늦은 적 있는데 아침 11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보고 너무 당황해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안 깨우고 회사 갔어? 라고 했더니 친정 엄마가 저에게 내가 왜 널 깨우고 출근하니? 너는 나 회사 갈 때 깨워주니? 라고 하셨어요. 참 이게 맞는 거죠. 예, 이게 잘하고 계시는 거죠. 알아서 해야 될 거. 아이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지금 아직 뭐 얘가 뭐 굉장히 대바라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어렸을 때 이제 등짝 펴면서 혼내더라도 어머니가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건 말해주시고요. 그 외에 이제 어머니가 안 보더라도 지켜야 될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애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첫째는 그 기준은 좀 알아먹은 것 같은데 둘째는 지금 그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자신의 감정을 잘 못 감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이 대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손해본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는 엄하게 대하는데 아마 기준점이 약간 왔다 갔다 했거나 어머니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설득력이 부족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어머님들 그런 분들 많으세요. 어떻게 저처럼 다 말을 해요. 저는 말하는 직업이고. 근데 애들은 그거를 또 교묘하게 평가를 하고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평가하는 시기가 오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적인 논리가 흐트러짐을 이용해서 애가 엄마도 뭐 그러면서 뭐 엄마도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대꾸를 하고 어머니가 눈이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엄하게 하시는 어머니들도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막 우기셔야 돼요. 아이가 질릴 정도까지 우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많이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게 설득력이 부족할 경우, 그러니까 첫째 때는 잘 설득이 됐다. 어머니가 설득력이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걔가 이해력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걔가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인 걸 수도 있고 말이 우기는 쪽
쪽으로 가면 설득력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명확하게 하고 그 규칙을 그냥 우기는 방법도 아직 저학년일 때는 사춘기를 좀 더 유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이다. 어차피 엄마를 못 이겨 라는 개념이 생기면 어머니가 이제 아이한테 뭔가를 전달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대신에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들은 왜 요딴 자식들을 사랑을 하는 걸까요? When